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기습 공격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한 국가는 어떻게 기적 같은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가장 거룩한 날, 한 나라의 존망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세계를 뒤흔들 핵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드리웠죠. 오늘 우리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한순간의 방심 속에서 비극적으로 시작된 전쟁의 서막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상황을 뒤집어낸 인간의 굳건한 의지와 치밀한 전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과 예상치 못한 반전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숨막히는 순간과 세계 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1973년 10월 6일 토요일, 중동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속죄일, 바로 욤키푸르였죠. 이스라엘 전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중단되었으며 도로 위에는 차량 한 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경건하게 기도하거나 혹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한 해 동안의 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상 활동이 멈춰선 채 깊은 성찰과 평화가 지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의 잔잔함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장막 뒤편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작전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 일대에서는 이집트와 시리아 군대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서히 집결하고 있었거든요. 수십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 대포, 그리고 미사일 체계가 은밀하게 배치되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철저한 보안 속에 감춰져 있었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눈을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고 나아가 중동의 패권을 다시 잡겠다는 굳은 결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장 방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노렸고 욤키푸르야말로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의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정적을 깨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따라 대규모 이집트 공병대와 보병들이 거침없이 도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운하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밀려들었죠. 동시에 북쪽의 골란 고원에서는 시리아군의 전차 부대가 불을 뿜으며 이스라엘 방어선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했던 동시다발적인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 초소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포격과 전차의 굉음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휴일의 나른함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해버렸죠. 수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지휘부 역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골다 메이어 수상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초기 보고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정보 실패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들은 아랍연합군의 공격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받았지만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오판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완벽한 기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초반 이스라엘군의 방어선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집트군은 성공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도하하여 시나이 반도 깊숙이 진격했고 시리아군 역시 골란 고원을 빠르게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차들은 이집트군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져갔습니다. 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쟁 초기
이스라엘군의 방어선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집트군은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앞세워 이스라엘의 자랑이던 전차 부대를 마치 장난감처럼 파괴해버렸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 시나이 반도 깊숙이 파고들었죠. 북부 골란 고원에서도 시리아군 전차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이스라엘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져갔습니다. 전방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깊은 절망감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부는 충격과 비탄에 잠겼습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는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회의실에는 마치 무거운 납덩이라도 매달려 있는 듯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들은 한때 자신만만했던 초강대국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만에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섰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더 나아가 일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국가의 생존을 위한 비장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죠. 이스라엘군은 무너진 전열을 재정비하며 반격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에 비상령이 내려졌고 예비군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혹은 스스로 걸어서라도 전장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밤낮 없이 전황판 앞에 모여 앉아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 한 명의 영웅이 절박한 상황의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바로 아리엘 사론 장군이었죠. 그는 이집트군이 성공적으로 도하한 수에즈 운하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이집트 본토를 침투하는 과감한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용감한 사람들 작전, 즉 수에즈 운하 도하 작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계획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죠. 니켈 그레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긴급 군수품 지원을 감행했습니다. 거대한 수송기들이 밤낮 없이 이스라엘 공항에 착륙했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무기와 장비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제공권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인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미사일과 기관총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조종사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지상에서는 공병대가 밤낮 없이 움직이며 수에즈 운하를 건널 부교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기적 같은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군의 초기 공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이스라엘은 이제 칼날을 뽑아들고 전황을 뒤집을 단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딛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973년 10월 15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시작한 굳건한 남자들 작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아리엘 사론 장군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본토로 직접 침투하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역발상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이집트군의 보급선을 끊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그야말로 승부수였습니다. 밤의 장막을 틈타 이스라엘 전차들은 공병대가 필사적으로 건설한 부교를 통해 물살 거친 수에즈 운하를 넘어 이집트 영토로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담한 도하 작전은 이스라엘이 전쟁 초반의 충격과 패배감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순간이었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집트군에게 압도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상대의 심장부로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진격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수에즈 운하 서안에 교두보를 확보한 이스라엘군은 순식간에 수십 킬로미터를 돌파하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사막 위를 질주하는 거대한 맹수처럼 이스라엘군은 거칠 것 없이 전진하며 이집트군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었죠. 이 대담한 기동작전의 핵심은 바로 이집트 제3군을 포위하고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서안에서 고립된 채 제대로 된 보급품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이집트 제3군은 사막 한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들의 생존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물, 탄약이 바닥나면서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집트 제3군은 점차 고립무원의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의 사기는 끝없이 추락했고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전세가 급격히 역전되자 국제사회는 핵전쟁의 위기까지 거론하며 긴급하게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이 중동 전쟁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전 세계적인 갈등으로 확전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전 세계는 숨죽이며 중동의 상황을 주시했죠.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338호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전우는 쉽게 거치지 않았고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이집트 제3군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스라엘 지휘부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제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확신에 찬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여신이 자신들의 편에 섰음을 직감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함께 조국을 지켜냈다는 비장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창의적인 전략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인간 드라마의 정점이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른 이스라엘의 칼날은 중동 전쟁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승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죠. 그들의 칼날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며 마침내 이집트 본토 깊숙이 파고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리엘 샤론 장군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군은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도하하는 대담한 작전을 감행했죠. 이 작전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행위를 넘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른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와 보병들은 거침없이 진격하며 이집트 제3군의 배후를 맹렬히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을 치듯 이집트 제3군을 사막 한가운데에 고립시키는 포위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보급선이 완전히 차단된 제3군은 이제 물과 식량, 탄약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집트의 공세는 완전히 꺾였고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도 카이로를 향해 진격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젖히며 이집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핵전쟁의 위협이 언급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33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전우는 쉽게 거치지 않았고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이집트 제3군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스라엘 지휘부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제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확신에 찬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여신이 자신들의 편에 섰음을 직감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함께 조국을 지켜냈다는 비장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창의적인 전략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인간 드라마의 정점이었습니다. 사막을 가로지른 이스라엘의 칼날은 중동 전쟁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써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 4차 중동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단순히 중동 지역의 국지적인 충돌로 치부하기에는 이 전쟁이 불러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냉전 시대의 강대국들이 직접 개입하며 대리전 양상을 띄웠고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협까지 불러왔던 국제 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이는 현대전쟁의 양상과 외교적 전략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손꼽힙니다. 또한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싸웠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전쟁의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흐르며 아물었을지 모르지만 이 역사가 남긴 교훈과 중동 평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지혜가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평화로운 내일을 향한 길을 밝혀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4차 중동전은 국제 정세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 이후 복잡하게 얽힌 중동 평화 프로세스는 과연 어떤 여정을 겪어왔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